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황금 연휴가 끝이 났어요. 끝났죠? 네.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5월 달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념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스승의 날부터 시작해서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마음을 건네기에 너무 좋은 날들이 쭉 있으니까요. 5월 네. 한 달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표현하면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때 맞춰서 서귀포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서 다양한 수산물과 먹을거리 정보를 또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오. 5월의 수산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5월이요? 바로 네. 자리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아주 맛있게 자리물회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시기인 건가요? 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 한치물회를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한치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은데 이게 다 그런 게 있어요. 6월에는 성게가 있고요. 7월에는 문어, 8월이 바로 한치. 이게 수산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산물도 제철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이렇게 맛있는 걸 드시면 네.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본격적으로 제주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요. 역시나 이주에 키워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황금 연휴입니다. 황금 연휴. 근데 네.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다 네. 끝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무려 2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올해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모처럼 제주 관광시장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활기가 아주 넘쳤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어디 나가기만 하면 정말 이렇게 북적였거든요. 그 네. 에너지가 참 네, 넘쳤던 맞아요. 기간이었는데 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후행동 챌린지입니다. 기후행동 챌린지요? 네. 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챌린지는 들어봤어도 기후행동 챌린지는 좀 낯선데요? 그렇죠. 네. 이 21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챌린지인데요. 공식 명칭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 30일간의 기후행동 챌린지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 미션들을 실천해보는 챌린지인데 요일별로 각자 다른 미션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챌린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할수록 환경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친환경 챌린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챌린지인 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챌린지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챌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 위주로 사용해보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실천해보는 하루 보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뭐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음반 제작입니다. 오. 이 제주 뮤지션들을 위한 맞춤형 음반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뮤지션들에게는 디지털 음반 발매는 물론 그리고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3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와, 도내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 정말 귀 쫑긋할 만한 소식인데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주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나 제주 음악창작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고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굉장히 흥미로운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네, 제가 과연 오늘은 어느 키워드를 다녀왔을지 네.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뭐 찍나요? 혹시 그 챌린지 해봤어요? 해봤죠. 저 챌린지 좋아하죠. MG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찍고 오세요. 저 혼자요? 그럼 누가 찍어요? 일단 하라면 할게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MG 맞죠? 네, MG를 강조하고 MG 죠. 다녀요. 이거 약간 지났는데. 지났어요? MG 맞죠? chicken banana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약간 좀 살짝 진한 느낌? banana banana 이거는 어떤가요?
네, 자신감이 중요하니까요. 네. 아, 고생이 많네요. 그러게요. 네. 열심히 하네. 이거 아니에요? 왜 표정이? 아 이런 거 찍고 오시면 어떡해요? 챌린지 찍고 오라면서요? 아 이런 거 말고 그 습관을 바꾸는 30일간의 기후 행동 챌린지 몰라요? 기후행동 챌린지요? 그런 게 있어요. 진작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다 찍고 나니까 얘기해 주시네. 짜잔! 이것이 바로 습관을 바꾸는 30일간의 기후행동 챌린지랍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챌린지인데 네. 잘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이요? 그럼 또 열심히 해야죠, 저. 승부욕도 타오르죠. 이게 일주일 동안 찍어야 돼서 제가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찍고 오세요. 이거요? 제가 찍으면 될까요? 카메라 빌려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만나요. 요즘 PD들이 편해졌어요. 예, 카메라를 넘기네요, 이제. 예. 월요일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일회용품 쓰지 않는 날. 오늘은 핸드타월 대신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요. 여기 개인컵에 넣어주세요. 역시 개인컵도 사용하고. 개인컵. 저는 텀블러에 커피를 마셔요. 그렇죠. 이게 뭐 알아서 이렇게 다 찍어오면 얼마나 편해요. 월요일 미션을 잘 끝마치고 화요일이 됐습니다. 네, 화요일은 또 어떤 도전이 이루어질까요?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하러 나섰는데요. 갑자기 PD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PD님 저희 집 앞에 왜?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아, 그 시계 봐야 알아요?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화요일? 차 안 탔네. 아, 지금 어디 가세요? 저 MBC 가야 되는데. 걸어가죠. 멀어요. 와, 진짜 걸어서 진짜 7km. 멀어요. 지구를 지켜야죠. 오. 여기 선물 안 받을 거예요? 아니 받아. 아니. 차차차차. 받아야죠. 내릴게요. 선물 받아야지. 선물 받아야지. 선물이란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집 앞에 5분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무려 7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윤경 씨,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요. 빨리요. 진짜 걸었어요? 네. 궁금하네, 진짜. 왜 빨리 오라고? 하도 안 오길래 아 힘든데 왜 다리까지 시켜요? 빨리 가야죠. 알았어요. 저 어디로 가죠 이제? 윤경 씨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아, 그쪽. 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대요. 근데 회사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다고요? 근데 뭔가 또 쎄하죠. 또 이거 길 잃음 엔딩인가요? 윤경 씨, 에. 거기 아니래. 야, 그럼 진짜 그러지. 얄밉겠다. 오. 담당 PD 이름이 고 PD 아닌가요, 고 PD? 맞아요. 네. 진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셀프 촬영이.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를 찍어주기 위해 노력해주는 천사 같은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아니, 우리 손세호 감독 아니에요? 오, 예술을 만들고 계셨구나. 무려 1시간 30분을 걸어온 끝에 드디어 MBC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와. 아유, 연기를 하시네, 연기. 에이.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별로 안 걸렸네요. 1시간 반? 네, 1시간 반. 와. 혹시 버스는 안 되는 거였어요? 버스 타도 되죠. 왜 이제 알려줘? 근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저도 같이 걸어왔잖아요. 진짜 얄밉다. 네, 너무했죠. 왜 말씀을 해주셔야죠. 버스 타도 된다고. 어쨌든 성공.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화요일인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요일에 갈비탕을 사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인간적이네. 그쵸. 고생시켰다고.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요. 수요일 무슨 날이에요?
채식 먹는 날이요. 에? 이거 못 먹는다고요? 이렇게 토실토실한데? 아니 근데 왜 갈비탕 집으로 온 거야 도대체? 진짜 뺏을 거예요, 진짜? 그거는 좀 시켜놓고 심하다 눈앞에서 진짜. 뺏는 거는 야 이러니까 방송국 놈들 얘기 듣는 거예요. 예. 감독님 수육도 주세요. 수유? 이 파는 먹어도 되죠? 네, 수육 파는 먹어도 되죠? 위에 좀 묻힐게요. 결국 김치에 밥만 먹었지만 그래도 김치가 참 맛있더라고요. 수요일 미션도 이렇게 성공! 오늘은 목요일, 어느덧 미션도 중반에 이르렀는데요. 목요일 미션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지우는 날!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제 스팸 메일을 지워야죠. 근데 제가 스팸 메일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메일함 정리를 잘 안 해서 스팸 메일이 진짜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스팸 메일만 6만 8천 개. 이게 진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 줄 몰랐어요. 어떻게 메일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죠? 이 메일은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탄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메일 1기가 삭제 시 약 14.9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된다고 해요. 뭐 주시려고? 오늘은 법카를 받았습니다. 와 슬기롭게 소비하고 오세요. 하고 와요? 저거 뺏어가기 전에 빨리 써야 되는데. 예. 저에겐 일주일 중 가장 어려운 미션이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냥 왔어요? 소비하지 않는 게 가장 슬기로운 것 같아요. 진짜로 안 쓸 거예요? 안 쓸래요. 진짜예요? 그게 슬기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커피 주문을 끝냈더라고요. 저희 커피 시켰는데 안 드실 거예요? 피디님, 우리 같이 안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도전 안 하려고요. 야 진짜 재밌다. 이거는 감독님 거, 이거는 오디오 감독님 거, 이거는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괜찮아. 띵띵띵띵띵. 어쨌든 금요일 성공했습니다. 야 어렵네요 근데. 이제 드디어 토요일이 돌아왔어요. 며칠 안 남았네요. 쓰레기 봉투요? 오늘 무슨 날? 건강도 챙기고 쓰레기도 줍는 날. 화이팅! 출발! 허수아비 같아요. 아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아유. 쓰레기 주워. 은경 씨 여기도 있어요. 여기요. 피디님이 주워도 되잖아요. 저쪽에서 줍고 있었는데. 선물 받아요. 아, 맞다. 그냥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건강도 챙겨야 했기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어느덧 미션의 마지막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잘 안 쓰던 인형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여기 구멍이 뚫려서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좀 꼬매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또 부위가 또 민망한 부분이네요. 보니까 예 뜯어진 부분이.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바느질이었는데요. 생각처럼 말끔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내 손길이 묻어 더 정이 가더라고요. 약간 빵처럼 꼬매지긴 했는데 어쨌든 일요일 챌린지도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고생했는데 과연 어떤 선물일지. 아 이거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 불안해하긴 해요. 예. 피디님, 저 일주일 동안 다 했어요. 선물 주셔야죠. 선물이요? 네. 인증샷 찍었어요? 인증샷이요? 우리 조건에 그런 건 없지 않았어요? 아 인증샷을 찍어야죠. 인증샷은 안 찍었는데요. 기후 행동을 실천하고 요일에 맞춘 인증 사진을 제주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챌린지 확인이 된답니다. 실패. 실패?
아, 네. 오민경 리포터의 기후행동 7일 챌린지. 네. 이게 엔딩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요. 네, 예. 당황스럽긴 하지만 거의 그래도 막장 드라마 수준이죠. 네, 예. 그래도 잘 봤습니다. 아주 네. 실천은 성실하게 잘 하시던데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어. 그런데도 이제 하루하루 자꾸 아주 확실하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이 뭔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하셨는데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장면에 뭐 옛날에는 우리 세대에서는 뭐 인형이나 양말 이건 남자들도 사실 뭐 군대 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바느질 기본적인 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세대가 맞나요? 그 세대가 아닌 저는 것 일단은 같은데. 아니라고 네. 말하고 넘어갈게요. 네, 잘하시던데. 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바느질 안 하고 음.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 인형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 버릴 뻔했는데 그래도 미션 덕분에 제가 뚝딱뚝딱 바느질을 해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또 이제 챌린지의 묘미잖아요. 내가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법한 네. 것을 이 챌린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 아무튼 이게 일주일 동안 친환경 마스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듭나셨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긴 하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미션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저는 네. 화요일 화요일 날이 뭐였지? 자가용 자가- 타지 아. 않기. 걸어다니기. 그게 한 시간 반 가장- 걸은 거. 네. 아. 그래도 뭐 덕분에 대중교통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게 뿌듯함과 동시에 저도 뭔가 달라졌다라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작은 불편함이 뭔가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는 그런 또 신기한 경험을 잘 보여주신 것 같은데 환경도 챙기고 내 삶도 바뀌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고 인증샷 꼭 찍고 선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인증샷 꼭 찍어야 중요한데. 돼요. 네, 맞아요. 네. 인증샷 저처럼 빼먹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꼭 올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멋진 도전을 보여준 우리 오민경 리포터. 예. 이번에 예, 박수 받을 정말 만했죠. 고생했어요. 예,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새로 개업한 신상 가게들을 찾아가는 개업맨 자연국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네네. 특별히 개업한 곳이 아니고 또 특별한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야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네. 저의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오. 정말 설레고 행복했는데요. 네. 좀 궁금하시죠? 정말 누가 나의 가슴을 이렇게 콩닥콩닥콩닥하게 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특이한 현장이죠. 제주는 예전부터 영화와 드라마, 각종 CF 촬영지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올해도 제주에서 그 어떤 작품보다 깊은 울림을 전해줄 영화 한 편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분. 바로 제주의 옛 정치가 남아있는 제주 성읍마을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다녀왔는데요. 성원 민속마을에서 영화 촬영이 있나요? 영화 촬영 현장은 처음이라 그런지 괜히 제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현장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제주 4.3을 주제로 한 영화 내 이름은 촬영 현장입니다. 여기가 내 이름은 영화 촬영 현장이군요. 맞습니다. 영화는 제주 4.3을 통해 잃어버린 이름과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 소년들의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번 작품, 오늘은 어떤 장면을 촬영 중일지 궁금하시죠? 정지영 감독님. 너무 유명하신 야. 분이죠. 지금 오늘 찍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순이 그 4.3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이제 개인사적인 부분들 그게 이제 영화 안에서는 정순의 회상으로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들을 찍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게 4.3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좀 무거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점에 또 중점을 두면서 이게 또 촬영을 임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그 어쨌든 작품에 임하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서
4월 1일에 먼저 와서 좀 참배를 저희 감독님하고 스태프들하고 같이 참배를 했고, 그래서 스태프들이 다 이 작품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좀 4.3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그 마음이 좀 담고서 임하고 싶다라는 스태프들이 되게 많았고, 이제 우리 주인공 여메란 배우님도 사실 오늘이 제주 첫 촬영인데 어제 제주 오시자마자 그 사산평화공원에 가서 춤을 하고 오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4.3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고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는 제작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까지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장면을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주인공의 집이라고 해요. 나중에 진짜 영화로 나왔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옆에 피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용. 이제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됐는데요.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날아가니까 튕겨나가서 이게 굽혀졌다. 제주어 드라마. 바로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용신난 삼촌들에서 기범 역할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김유 배우입니다. 아니 나가 꼭 말려신데도 갑자기 가구나. 도빈 배우가 지금 영화 배우 되신 거예요? 우리 또 김유 배우님 여기서 만나 뵙게 될 줄이야. 아까 제가 연기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편 역할입니다. 상현. 여메란 배우님. 배우님의 남편 역할인데.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상현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지금 막 그렇게 잘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꺼내서 이 상현의 아픔과 저의 아픔을 좀 녹아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나중에 영화로 나왔을 때 이 장면을 기다려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유 배우님 계속 응원할 거고요.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또 이렇게 또 홍보 겸 또 좀 부탁의 한마디, 또 응원 한마디 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용심난 삼촌들에서 기범 역할을 했던 김유 배우입니다. 지금은 영화 내 이름은 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또 상현 역할이라는 상현이라는 역할로 또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우리 내 이름은 4.3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봉하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메라 배우님께 그 제주 사투리를 이렇게 코치도 해주시더라고요. 배우들의 진지한 연기를 지켜보는 내내 괜히 제 심장이 두근두근했는데요. 사실 제가 더 긴장되고 설렜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촬영 현장에 오면서 너무 기대했던,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애타게 기다린 그분은 바로 폭삭 소가수다로 국민들의 눈물을 쏙 뺀 대배우 여메란 배우입니다. 배우님 영화 출연, 이번 영화 출연하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 네, 전 아무래도 소년들이라는 작품으로 정지영 감독님 처음 뵀었는데 항상 잊혀지면 안 되는 얘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정지영 감독님이 4.3 얘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또다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여메란 배우. 2년 연속 백상예술대상 여자조연상을 차지한 연기 장인답게 금세 배역에 몰입하는데요. 저는 이 작품 하면서부터 약간 촬영 올 때마다 뭔가 묵념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 작품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좀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다가도 이분들이 계셨지. 저희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기리는 마음,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묵념하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현장은 묵묵히 촬영을 이어갔는데요.
본격적인 촬영을 앞두고 스태프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잠시지만 영화 속 장면을 미리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촬영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텐데 배우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긴장감도 흐르고 예. 과연 어떤 작품으로 완성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야, 이게 여메란 배우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주도뿐이 아니잖아요. 제주도뿐이 아닌데 제주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단어 선택부터 억양, 발음까지 쿡쿡 눌러가면서 연기하시는데 어쩜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팬의 한 사람으로서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응원을 하게 될 것 같고 이 장면을 계속 생각하면서 영화를 기다릴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여메란 배우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대배우는 대배우십니다. 이 영화는 4.3의 이름찾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텀블벅 펀딩에서 그 영화 펀딩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메란 배우를 비롯해 연기파 배우들과 실력 있는 스태프들 모두가 4.3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읽고서 정순이가 이제 과거 기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같이 응원하면서 읽게 되었고요. 그 속에 제주 4.3 사건이 자연스럽게 또 녹아들어 있어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같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주의 아름다움과 그런 정말 힘든 어려운 가장 어떤 처절했던 그것이 같이 함께 가는 어떤 면에서는 표현하기가 제일 힘든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 슬프다. 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에 대해서 무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의 아름다움과 함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감독님과 함께 잘 표현해서 좋은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의 관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제주도민 혹은 희생자나 또 관객들한테 이 영화의 메시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고 같이 느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만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좀 보듬어 안고 극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제주의 역사,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내 이름은 내년 극장에서 만날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네, 제주 4.3 영화 내 이름은 정말 4.3 자체가 이름을 찾지 못한다는 측면에서의 영화 제목도 상징적이긴 한데 여메란 배우의 어떤 이런 연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또 4.3을 풀어낼지 정말 아름답지만 슬픈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기대가 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옆에서 직접 봤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팬이 됐습니다. 제가 또 사인도 하나 받아왔어야 되는데 못 받으셨고요. 또 영화 자체가 이게 또 제주 4.3과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네.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숙연해지고 그런 네.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 옆에서 대배우님의 연기를 직접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직관한 거잖아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무엇보다 그 짓을 이유로는 4.3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룬 게 참 오랜만이라서 맞아요. 더 많은 도민분들이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또 기다리실 것 같은데 언제쯤 우리가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나요? 계획으로는 내년 4.3 주간을 개봉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제주 4.3의 의미와 그리고 이름 찾기를 많은 분들이 또
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뭐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고 되게 고마운 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에 동참해 주시고 뭐 다른 배우들도 도민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들이 정말 영화의 뜻에 공감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런 뜻들이 좀 다 모여서 4.3을 제대로 좀 알릴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영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 응원할 거예요. 계속 응원할 거예요. 후원도 더 많은 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주세요. 제작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 또 영화 내 이름은 우리 또 제작진 여러분들께 네. 또 힘내라고 또 화이팅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현장의 소식 맞아요. 전해준 자영우 리포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주엔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이번 한 주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기자님 이번 주는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진 황금 연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만끽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뭐 어린이날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까지 이 최장 엿새에 걸쳐서 연휴가 진행이 됐습니다. 반길 만한 소식은 이 기간 중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는 점일 겁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집계한 이번 연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약 26만 명으로 이제 잠정 집계됐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항공기 예약 대란까지도 벌어졌고요. 또 배편을 이용한 방문객이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보다 63%나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 내국인들이 다시 발길을 제주로 돌렸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내국인 관광객의 수가 지난해보다 이제 10%, 막 12%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좀 내란 정국이라고 해도 민생 경제 위기도 좀 위태로운 수준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번 연휴를 지난 시점에서 보니 이 내국인 관광객의 수는 지난해보다 이제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이전에도 뭐 계속 꾸준히 증가해 오던 터였거든요. 5%, 6% 가까이 이렇게 증가해 오고 있어서요. 동반 성장이 나타난 점은 아주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내 관광객들의 수가 이렇게 좀 반등했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고 그런 결과들이 제주 관광시장의 어떤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또 제주 경제를 위해선 그런 회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가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반짝 효과가 아니라 좀 지속적인 어떤 관광 전략 이런 쪽으로도 좀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또 관광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 연휴 중에 눈길을 끌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크루즈의 준모항 시대가 제주에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국영선사인 아도라 크루즈가 운영하는 13만 5천 톤급 이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지난 1일부터 이제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기점으로 이제 크루즈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준모항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도착하는 곳을 이제 모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운항을 이제는 도는 곳, 잠깐씩 거쳐가는 곳을 기항이라고 부르고는 하거든요. 이 준모항은 이 정식 모항은 아니지만 이 크루즈가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모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구를 뜻합니다. 네. 이제 이번 크루즈가 이 중국 상해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는 서귀포 강정항을 찍고 이제 일본 후쿠오카로 들렸다가 다시 상해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이제 운항을 했거든요. 이제 운항 중간 과정인 이 강정항에서 이제 한국인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여행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이 크루즈 산업이 이제는 관광의 숙박, 이 쇼핑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좀 나날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한데요. 좀 아마 이전에 이제 크루즈를 이제는 직접 타보시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해가 됐든 뭐 싱가포르가 됐든 이제는 그 현지를 도착을 해서 크루즈에 탑승하는 일정을 가져가셨어야 했을 건데요.
이제 앞으로 그 시작점이 제주가 된다면 이제 제주 도민들이 이 크루즈를 이용하는 데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테고요. 네. 또 이제 뭐 육지에 사는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와서 이제 크루즈를 타는 것이 해외로 직접 나가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뭐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좀 지역 경제에도 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요. 좀 관련 산업이 또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루트도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좀 더 큰 과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가 정말 이 크루즈 준모항으로서 자리를 잘 잡아간다면 관광뿐 아니고 다른 산업에도 여러 가지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우리 제주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되기도 하겠지만 또 특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상징으로 이제는 제주의 지하수가 꼽히고는 하죠. 요 먹는 샘물 분야에서 이제 독보적인 1등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이 제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증량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좀 이목이 쏠립니다. 기존에 이제 하루 100톤까지 취수하던 것을 이제는 150톤까지 늘려달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기내용 식수를 더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증량을 요청한 것이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요 하루에 100톤에서 150톤으로 요 50톤을 늘린다는 게 늘린다고 해서 막 지하수 함양량에 극적으로 피해가 있거나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요 한 해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이제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 양이 한 16억 톤을 넘어서거든요. 지금도 요 먹는 샘물이나 뭐 가정용 상수도로 이제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것이 요 이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제주도 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도 한 해에 110만 톤을 넘어서는데요. 하루치로 환산하면 이게 하루 한 3,000톤씩 매일 끌어다 쓰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 취수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 제주의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이 특정 기업이 가져가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지하수 공수화 원칙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이 한국공항이 요 기내 공급용으로만 요 지하수를 사용한다고는 하더라도 요 제주의 지하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량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이전에도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제는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는데요. 다시 증량을 요청해 오면서 이번에도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신청은 앞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제주도는 일단 신청이 들어온 만큼 이 제주도 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요. 여기서 안건이 의결되면 제주도의회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주도의 요 심의를 통과는 하더라도 이후에 이 제주도의회 심의에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 본격적인 심의가 이제 진행될 쯤이면 지역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아직 이제 첫 단계에 들어서 있는 만큼 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마 뭐 제주의 지하수는 우리가 뭐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제주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 자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사할 때 사실 심사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문이 딱 이렇게 열려버리면은 다른 쪽에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주 지하수에 대한 어떤 가치, 이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훈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제주 문화상징 백선 다시 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신비로운 숲과 용암 지형이 어우러진 곶자왈의 매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깊고 깊은 숲. 원시의 기운이 살아있는 숲은 자연의 숨결로 보입니다. 버섯들이 저마다의 색채로 검푸르고 달팽이의 느린 몸짓마저 신비롭다. 한겨울에도 짙은 초록의 기운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숲. 이 숲에선 무생명들이 나고 지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조화롭게 기운 생동하며 살아간다. 그 자체로 숨을 쉬며 온 섬을 푸르게 지켜온 땅, 생명의 숲 곶자왈이다.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헝클어져 숲을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뜻하는 제주말이다. 과거엔 돌이 많고 가시덤불지대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쯤으로 여겼다. 오래도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땅이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바로 곶자왈만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 가치 때문이다. 곶자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곶자왈은 오름의 화산 폭발과 함께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 형성된다. 화산 분출 시 점성이 큰 암괴상 아용암류가 대지를 광범위하게 뒤덮는다. 이때 용암은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요철 지형을 이루며 쌓인다. 그 후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식생이 자라나 현재와 같은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숲을 만들어냈다. 곶자왈은 크게 한경 안덕 곶자왈지대와 애월 곶자왈지대, 그리고 조천 함덕 곶자왈지대, 구좌 성산 곶자왈지대 등 4개 지역으로 나뉜다. 이는 섬 전체 산림의 10%를 차지한다. 흙이 거의 없다시피 한 바위에 이룬 숲. 뿌리가 바위 전체를 끌어안다시피 휘감은 곶자왈의 나무들은 치열한 생존을 보여준다. 푸른 물이 들듯 곶자왈의 나무들은 더없이 싱싱하다. 곶자왈은 멸종위기 희귀식물인 부순나무를 비롯해 식물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식처다. 지형 변화가 심해 미세 기후가 발달한 탓에 곶자왈엔 남방계와 북방계, 난대와 온대림, 심지어 아열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상이 나타난다. 바위층인 이끼가 무성하고 함몰지엔 빛과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초본 식물이 빽빽하다. 무엇보다 곶자왈 식생의 주력은 고사리와 같은 양치류다. 한국의 양치식물 80%가 제주에 서식한다. 특히 한국 미기록종인 멸종위기 희귀식물 창이렵을 비롯해서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 고사리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골고사리, 밤이렵 등은 이곳 곶자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더욱이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미기록종 식물이 발견될 만큼 곶자왈은 그 안에 다양한 식물을 품고 있다. 곶자왈, 그 품의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숱한 생명들이 저마다의 몸짓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 꽃과 나무들은 피고 지며 열매를 맺고 씨앗을 키우면서 크고 작은 동물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활기가 넘친다. 이렇듯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곶자왈. 곶자왈은 동식물의 서식처로 매우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갖는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품어 섬에 생기를 불어넣고 다양한 식물들로 섬을 호흡하게 하는 숲.
못 생명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가장 평화로운 땅 곶자왈. 이 넓고 깊은 곶자왈의 품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교감하고 사람이 비로소 자연이 될 때 곶자왈은 우리 곁에 영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아직 곶자왈을 희망이라 부르고 싶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감동이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평균 연령 87세의 제주 할머니들이라고 하는데요. 폭삭소가수다, 똘도, 어멍도, 할망도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드라마의 세계관과 자신의 삶을 연결해 총 96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5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선을 그림 작업장에서 그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5월 11일 오후 7시 30분 제주 문예회관에서는 금관 앙상블 브리즈 브라스가 영원의 바람을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정기 연주회에서는 찰나의 음악이 어떻게 영원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다양한 작품으로 풀어낸다고 하는데요. 청년 예술인들의 울림 가득한 무대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덕 마을에서는 공연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활동 함다리가 펼쳐집니다. 함다리는 함덕 주민들이 노래와 음악으로 다리를 놓다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함다리 공연은 5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더불어 미리 계획된 공연 일정에 맞춰 함덕과 조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공연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주민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 고다시길에 위치한 생활용센터에서는 수리수리 다수리 마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물건을 나누며 지속가능한 생활을 함께 실천해보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핸드폰 수리나 옷 수선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참가하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주에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5월이면 굉장히 마음도 바쁘고 나들이 계획도 많은 시기이긴 한데 이때는 사실 설렘도 많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해야 될 게 바로 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나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차량 이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운전할 때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띠 매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걸 소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 운전석이나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매기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슬픈 소식이요. 제주도가 이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주요 14개 도로에서 집중 단속과 함께 더불어서 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 착용 꼭 실천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